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증시 내비게이터. 안녕하십니까, 이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HB입니다. 2025년 10월 27일, 오늘은 한국 증시 역사에 정말 기념비적인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라는 말이 어울리는 날이죠. 코스피가 출범 45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4천선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인트로에서 바로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1.24포인트, 무려 2.57% 폭등하며 4,042.8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시작부터 3,999.79로 출발해서 바로 4천을 뚫어냈죠. 맞습니다. 장중에는 4,040선까지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난 6월에 3,000선을 회복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1,000포인트를 더 끌어올린 겁니다. 역대 가장 빠른 1,000단위 상승 기록입니다. 코스닥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코스닥도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전일 대비 19.62포인트, 2.22% 오르며 902.70으로 마감했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900선 종가 안착입니다. 환율도 빼놓을 수 없겠죠. 원달러 환율도 시장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5.4원 내린 1,431.7원에 마감하며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완벽했던 하루 같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승을 이끈 주체는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었겠죠. 정확합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보면 전형적인 상승장의 수급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6,472억 원, 코스닥에서 2,375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완벽하게 주도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이 5조 원어치를 샀다고 하던데요. 네, 외국인 보유액이 연초 대비 2배 가까이 불어난 1,12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반도체 대형주에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삼성전자 우의 경우 외국인이 16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어떻습니까? 기관도 동참했습니다. 코스피에서 2,342억 원, 코스닥에서 579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장 초반 순매도를 보이던 기관이 오후 들어 매수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관 순매수 규모는 3년 9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2차전지, 조선, 바이오 등 다양한 업종을 사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날 매도를 하셨겠군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7,964억 원, 코스닥에서 2,943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는 자연스러운 수익 실현 물량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시장 열기는 여전하죠. 물론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8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신용거래 용자 잔고도 24조 원 수준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선 시장, 어떤 섹터들이 오늘 장을 주도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상승을 주도한 섹터 첫 번째는 오락 문화업입니다. 4.6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메타랩스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섹터는 중국 한한령 해지 기대감이 약화되고 BTS 활동 지연 등으로 지난 4개월간 부진했던 터라 오늘은 기술적 반등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였나요? 증권업입니다.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겠죠. 코스피가 4천을 돌파하고 거래대금이 폭증하니 증권사 수익 개선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의약품업입니다. 3.74%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건 명확한 호재가 있었죠. 이따 뉴스에서도 다루겠지만 한매약품이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중간 결과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표하며 26% 넘게 폭등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같은 날 소외된 섹터도 있었겠죠? 네, 하락 섹터도 있었습니다. 가장 부진했던 곳은 철강 금속업으로 1.15%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와 중국 과잉 생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로 모든 자금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습니다. 철강 외에는요? 전기가스업과 음식료품업도 각각 0.51%, 0.33% 하락했습니다. 대표적인 방어주들인데 오늘 같은 활황장에서는 주목받기 어려웠습니다. 역시 시장의 관심은 온통 대형주, 특히 반도체였던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황도 짚어주시죠.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10만 전자를 달성했습니다. 3.24% 상승하며 10만 2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600조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더 강했습니다. 4.9% 급등하며 53만 5천 원, 역시 최고가 갱신입니다. 차세대 낸드 전략 발표와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2차 전지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랐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0.6% 상승했습니다. 이달 들어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도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55% 상승 마감했네요. 글로벌 CMO 시장 3위를 차지했다는 소식과 함께 2030년까지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장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인데 무려 5.05%나 올랐습니다. 오늘 조선업종이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7% 넘게 급등했는데요. 한미 무역협상 진전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HB님, 그렇다면 오늘 이 역사적인 4천선 돌파를 가능하게 한 핵심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으로 나누어 짚어주시죠. 긍정 요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를 밑떨었습니다. 전품목 CPI가 전월 대비 0.3%, 근원 CPI가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시장이 환호할 만한 소식이군요. 네, 이로써 10월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인가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내 증시에 강력한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중 관계입니까? 맞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사전 고위급 협상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는 없을 것이라 밝혔고 중국도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양국이 한 발씩 물러서는 모습이죠. 마지막 긍정 요인은 역시 반도체겠죠. 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 그리고 HBM 같은 고부가치 제품 수요가 투자 심리를 강력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만 가득한 것 같지만 분명히 리스크 요인, 부정 요인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단기 과열입니다. 코스피가 4개월 만에 10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언제든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수만 오르는 장세라는 지적도 있죠. 네, 일각에서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4년처럼 지수만 오르고 개별 종목은 부진한 소위 지수장세가 예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철강, 음식료 등이 하락한 것을 보면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없습니까? 환율 변동성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등 굵직한 정상외교 일정이 몰려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뉴스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단연 코스피 사상 첫 4천선 돌파, 그리고 삼성전자 10만 전자 달성입니다. 한국 증시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짚어주신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고요. 세 번째 뉴스는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를 뜨겁게 달궜죠. 네, 한미약품의 비만신약 데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 중간 결과 발표입니다. 최대 30%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고 올해 내 허가 신청,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2차 전지 주주분들이 반가워할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개미 무덤으로 불렸던 2차 전지주가 10월 들어 폭풍 반등하고 있습니다. KRX 2차 전지 탑10 지수가 10월에만 36% 넘게 상승했습니다. 전기차 수요는 여전히 부진한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AI 데이터 센터용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 증가가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SK 하이닉스네요. 네,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낸드 스토리지 제품 전력인 AAIN 패밀리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AI 시대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4천 돌파, 10만 전자, 한미 학품 쇼크까지. HB님, 이제 투자자들은 내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편히 잘 수 있을까요? 역사적인 날이지만 축포를 터뜨리는 와중에도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까 부정 요인으로 말씀드렸듯이 단기 과열과 지수만 오르는 장세는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추경 매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해야 할까요? 지금은 무턱대고 아무 종목이나 따라듣는 추경 매수가 가장 위험한 전략입니다. 시장에 돈이 어디로 쏠리는지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조선 같은 주도 섹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철저하게 주도주 중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주도주들 역시 4개월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신규 진입을 노리신다면 이런 과열 국면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조정이나 눌림목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유자들의 영역일까요? 기존 보유자라면 이 상승세를 즐기되 앞서 말씀드린 환율 변동
변동성이나 미중 정상회담 같은 매크로 변수들을 체크하며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풍요 속 빈곤이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네, 소외된 업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시겠지만 현재 시장의 모멘텀은 철저히 성장주와 AI 관련 섹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큰 흐름을 거스르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역사적인 날에 걸맞는 냉철한 분석이었습니다. 코스피 4000 시대, 저희 증시 내비게이터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새로운 길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기록적인 하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내비게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